기본 그래프를 보고 이제 특징들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일이 뭘까? 아까 이차함수 공부했던 거 생각을 해. 기본 그래프 다음에 뭐 공부하는 거야 이제? 평행이동이나 뭐 대칭이동 같은 거.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우리 좀 있으면 도형에서 하겠지만 정리를 간단히 하면, 첫 번째 x 자리에 마이너스 x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건 y축 대칭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y 자리에 마이너스 y라고 써 있는 건 뭐라고 읽으면 될까? 요거는 x축 대칭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x도 마이너스 x라고 붙어있는 형태고 y도 마이너스 y가 붙어있는 형태. 그럼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한꺼번에 있어. 원점. 원점 대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 가장 기본 형태라고 할 때, 이게 y는 2의 x제곱. 그러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또는 뭐 2분의 1 x제곱.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원래 그림이 y축 대칭 이동.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그림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림이죠. 맞아요? 노란 걸로. 자, 그러면 파란 걸로 이걸 한번 해볼 텐데, 원래 그러면 마이너스 y는 그러면 2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함수를 쓰다 보니 y는이라고 쓸 거란 말이야, 얘를. 그럼 y는으로 쓰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사실은 y 앞에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건 2의 x제곱 그림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그럼 이 하얀 그림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떤 그림이 생기겠어? 이런 그림이 생기겠지. 2의 x제곱을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러면 원점 대칭이 있다는 건 빨간 걸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원점 대칭 이동이 될 거야. 마이너스가 여기 붙은 것도 있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붙은 게. 그럼 y축 대칭 이동도 있고 x축 대칭 이동도 있고. 원점 대칭 이동인데 이거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도 대칭 이동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옮긴 다음에 다시 y축 대칭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대칭 이동은 그냥 표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고,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도 한번 써볼 텐데요. 한번 요거 읽어볼 수 있을까? 내가 시간 하나 써줄게. y는 2의 x-a 자, 이렇게 써 있다면 한번 니네가 우리 2차 함수 읽듯이 한번 읽어볼게. 어떤 그래프를?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그렇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반대고 y 이동은 그대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였다라고 읽을 수 있으면 돼. 그럴 거예요.
그럼 용어 설명 하나 더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가거나 또는 하얀 그림이 왼쪽으로 계속 가면 이 X축에 점점점 가까워지지. 그렇다고 닿나 안 닿나? 닿진 않아요. 닿진 않는데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거를 한자로 세 글자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지 말고 X축과 가까워지긴 해. 닿진 않아. 점점점 가까워지는 기준선. 여기 같으면 이게 그 기준선이지.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기준선. 얘를 이렇게 부른다고. 근자가 뭔지 알아? 가까울 근 맞죠? 근처에, 근거리, 근시. 점점 가까워지는 기준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무조건 X축이 점근선이에요. 이해돼? 자,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 그림을, 하얀 그림을 좌우로 슬라이딩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계속 시켜볼게. 점근선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이해돼? 근데 이 그림을 위아래로 Y축 방향으로 움직여볼게. 이렇게 붙어있던 놈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근선도 따라서 변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점근선의 위치는 뭐 때문에 결정이 된다?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 걸로 결정이 된다. 마치 이차함수에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될 때가 이 대칭 축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대칭 축과는 관계가 없지. 근데 여기서 반대로 좌우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과 관계가 없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즉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될 때가 점근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식의 점근선은 Y는 0, X축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평행이 되었다면 얘의 점근선은 얼마가 될까요? Y는 하고 이 움직임 만큼, 그치? Y는 N, 이거를 점근선으로 갖게 된다. 끝! 이거 배운 거 가지고 이 뒤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마다 포인트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제공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긴 모습, 그래프 특징을 기억하신 다음에 평행 이동됐거나 대칭 이동된 식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평행 이동에서는 점근선의 위치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 그만큼 따라 움직이게 된다. 좌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해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얘네 59페이지에, 아니 59페이지라네.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거까지 캡처를 해두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지수함수에 대한 몇 개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테니까, 물론 앞에서 배운 지수 가지고 기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 상태로, 기본 계산이야. 아주 복잡한 거 빼고. 자, 그러면 여기를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워보고, 그래도 그래프 기본을 지우면 안 돼서 끝까지 나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뒤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이제 유형 1번부터 유형 10번까지가 이 내용이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자, 몇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이다 보니까 그냥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 하나 해볼게요. 유형 1번. 함수 fx가 a의 x제곱이다. a 양수이고 1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처럼 다르게 써줬어.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fm이 3입니다. 그리고 fn은 6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f의 m 플러스 n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너무 쉽죠. 이거는 x 대신에 얼마 대입한 거야? m 대입한 거니까 a의 m제곱이 3이에요. 초딩도 하는 거야 이거. n 집어넣으면 a의 n제곱이 6이에요. 이렇게 알려준 거고. 그러면 f의 m 더하기 n이라는 건 x 자리에 뭐라고 쓰라는 거야? m 더하기 n을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a의 m 더하기 n인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수 배울 때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얘하고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a n제곱이 3이고 a n제곱이 6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죠.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걸로 내가 보여줄게. 그 2번에 역함수 얘기는 빼세요. 너네 아직 역함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3번만 한번 볼게. 자, 3번을 보게 되면 fx가 a의 x제곱 이렇게 써 있는데 역시 0보다 크고 1은 아니랍니다. 자, 기억이 맞냐 틀리냐 이거야. fm하고 이걸 이제 많이 공부하면 그냥 보자마자 알아요, 사실은. 이거가 1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fm은 뭐라고 쓰면 돼, 그러면? a의 m제곱이죠. 곱하기 f-m a의 마이너스 m제곱이죠. 그럼 둘이 역수관계이고, 그죠? 곱하면 지수 0, 더하면 지수 0 되니까 참이죠. 간단. 자, 니은 f의 2m과 2 곱하기 fm이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f2m은 a의 2m 이렇게 써 있는 놈이고 여기는 2 곱하기 a의 m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죠. 얘는 am에다 2를 곱한 거고 얘는 a의 m 제곱을 제곱한 놈이니까 다르죠.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디귿은 아까 했으니까 생략. f의 m 플러스 n은 fm 곱하기 fm과 같다. 그래서 보여줬죠. 아까 1번에서. 4번 리을 f의 m분의 1과 fm 분의 1은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써보죠. 얘는 x 자리에다가 이만큼 쓰는 거니까 a의 m분의 1 제곱 이렇게 써진 거고 얘는 a의 m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진 거죠. 그 얘는 사실은 a의 마이너스 m제곱 같은 거고 얘랑 동일한 값이 아니죠. 이거 다른 거예요. 얘는 거듭제곱근 이거랑 똑같은 기분. 얘는 그냥 a m제곱의 역수. 다르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2번 4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4번 문제를 보면 fx가 a의 x제곱이라고 돼 있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데 이거는 함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약할 수 있는데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억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읽을게.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모른다 치고 이 그림을 상상해 봤을 때 x 값이 두 개가 다르면 무조건 y 값도 다르게 나올 건가? 맞을까 틀릴까? 맞죠. 2차 함수 같으면 안 그래요. 2차 함수 값은 x 값이 달라도 y 값은 똑같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렇게 생각해. 기억에 있는 그 표현은 지금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합니까? 그게 x가 서로 다르면 y 값도 계속 다르게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까 그림 봐서 알겠지만 계속 증가하는 그림이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 참이에요. 자,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아까 이 ax제곱이 가장 기본식 아니야? 그 기본식이라면 점근선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그랬어?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게 맞죠.
식으로는 y는 0이라고 쓸 거겠지만 그러니까 니은 참이죠. 니은 참. 자, 디귿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집니까? 라는 표현이야. 이 표현 x가 더 큰 값이면 y 값도 얘가 더 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가 만족되는 걸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AX제곱은 좀 미체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사실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는 전제가 있으면 맞는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소할 수도 있죠. 감소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x1보다 x2가 클 때 x1보다 x2이면 fx1하고 fx2가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 x가 커지면 y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 감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면 안 됩니다. 리을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참거짓. 거짓이죠. 낚으려고. 잘못 봤어요. 0,1 지나는 거야. 0,1 지나는 겁니다. 나중에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는 걸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특성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6번 문제를 한번 내가 풀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y는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제곱 얘가 x가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데 누구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x가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대. 1보다 작은. 0과 1 사이 숫자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밑이 얘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 밑이 0과 1 사이군요. 이 문제 풀고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니네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본 그 경험자 입장 봤을 때 이 부등식과 이제 이 부등식을 푼다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은 어때요? 혹시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이 드니? 네. 이거 무조건 판별식에 음수 나오는 그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럼 오른쪽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거죠. 오른쪽 부등식만 풀게 되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지워지고 나면 a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작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모든 실수와 얘와 공통 부분을 찾는다는 건 그냥 yes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대신 밑이 a가 아니라 이만큼이 밑이라는 걸 보고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 조건이 0과 1 사이야지 x가 증가할 때 y 값은 줄어든다는 함수가 되는 게 맞다. 네? 자, 유형 3번 봅시다. 유형 3번 보면 y는 2의 x 더하기 3 빼기 6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소율이가 잘 읽었듯이 얘를 어떤 그림을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y는 2의 x제곱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가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칸을 갔단 말이야. 그럼 이 점근선도 6칸이 내려가 있는 상태. 이게 점근선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맞죠. 그럼 원래 축이 여기하고 여기인 상태로 이 그림을 찾으시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 안 보이지만 그거랑 같은 개형이 2번 이게 보입니까?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조금 심하게 올라갔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 됐어. 9번 평행이동 얘기 또 나오니까 그냥 바로 가자. y는 이제 조심할 거 하나만 읽어주고 요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식 모양이가 y는 4 곱하기 2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답니다. mn을 구하시오. 자, 생각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시켰다 할 때 이 식을 얘를 이용해서 이만큼이 된다고 고쳐내서 지금 이제 써야 되는데 얘를 어차피 비교 대상인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한번 쓸 때 첫 번째 주의사항. 일단은 그냥 얘만 보면 밑이 얼마인 지수함수야? 2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이 x제곱 밑에 붙어 있는 놈이 미친 거야. 발음이 밑인 거야. 그냥 미친 게 아니고 밑인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 보고 얘를 보고 밑 읽으라고 하면 x 밑에 있는 다 이만큼. 그러니까 2x 제곱보다 더 가파른 거예요. 훨씬 4의 x 제곱이다. 자, 그럼 일단 요거 이동한 만큼 내가 써볼 테니까 만나봐. y는 2의 x 자리에 x 마이너스 m 이렇게 써 있고 플러스 n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식이 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가 되기 위해서 mn이 얼마인지 찾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라고. 그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얘가 사실은 밑이 2가 아니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를 이거랑 똑같다고 비교할 때 mn이 얼마 들어가야지 그냥 찾기 힘드니까 얘를 정리해서 이런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 그럼 봐봐. 4 곱하기 2의 2x 맞죠? 플러스 4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2의 제곱인 거 알겠어? 그럼 이거 지수 계산하면 어떻게 돼? 2의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2로 묶어서 정리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